네, 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영훈 기자와 이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물학 테러 무기로 잘 알려져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나질 않나. 감염 우려가 높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해외로 출국하지 않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펀치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과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와 비슷하지만 치사율은 더 높다고 하죠. 네, 이 메르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격리 중이던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첫 환자 발생 8일 만에 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환자는 첫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71살 남성 환자와 이 환자를 치료하던 28살 여성 간호사. 두 사람은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메르스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의심 환자 관리와 방역망은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하고 의심 증상까지 있던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세 번째 메르스 환자의 아들인 이 40대 남성은 부친 병문 안차 병원에 머문 뒤 발열 증상으로 진료까지 받았는데 의료진의 출장 취소 권유에도 지난 26일 출국을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가족들의 말만 믿고 이 남성의 병실 방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진료 의사조차 발열 증상을 확인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가족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좀 물어서 그 사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적극적으로 간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당국은 중국 측에 이를 통보하고 이 남성의 부인과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 10명을 격리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탄 비행기 좌석 근처 탑승객과 동료 중 추가 격리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메르스가 급속 확산한 데에는 허술한 방역 관리가 한몫했습니다. 네, 2차 감염자 대부분은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 탓이었습니다. 메르스는 전염성이 낮지만 일단 감염되면 10명 중 4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현재 메르스는 첫 환자 발생 후 안이한 대처로 2차 감염자가 7명으로 늘어나고 다시 3차 감염자까지 나타날 우려가 높은 상황.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 1명은 자가 격리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했고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당국에 자진 신고한 여성은 시외버스를 타고 볼일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메르스 확진 가능성이 있는 이들 2명이 모두 밀폐된 공간인 비행기와 버스,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과 터미널에 상당 기간 체류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3차 감염 가능성 우려도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점검반을 따로 꾸려 안전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파악한다고 밝혔지만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외에도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국에 검사 시약이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의심 환자가 자신의 검사 내용물을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까지 들고 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 샘플이 주한미군 기지에 잘못 배달됐습니다. 네, 규정에 따라 처리됐지만 하마터면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공격에 대비해 탄저균 제독 실험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저균은 위험성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이 절대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비활성화 상태의 탄저균을 받은 뒤 연구소에서 배양 실험을 통해 균을 살려내고 제독 실험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는 바람에 주한미군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배송받은 탄저균 표본을 비활성화 상태이자 무해한 균으로 판단하고 실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양 실험 도중 탄저균이 살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해물질 관리팀을 소집해 즉각 폐기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산기지 실험 요원 22명이 살아있는 탄저균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현재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탄저균 실험 과정과 폐기 처분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탄저균은 일단 노출이 되면 치사율이 80% 이상이어서 북한도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탄저균 백신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일반인에 대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탄저균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만큼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탄저균이 10kg만 살포되면요, 여의도의 3배 면적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려 9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치명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측은 배달 사고며 구체적인 내용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오산 공군기지. 최근 이곳에 탄저균 샘플이 배달됐습니다. 탄저균은 전염성이 높아 생물학 무기에 쓰이는 병원균으로 미국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탄저균을 옮기더라도 반드시 죽은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산 공군기지에 배달된 샘플은 살아있는 탄저균.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27일 탄저균 샘플 1개가 주한미군의 연구소에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샘플은 규정에 따라 처리가 완료됐고 일반인에 대한 위험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계속되는 한낮 무더위로 피서철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은데요. 올해 해수욕장은 해경이 해체되면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해변 관리까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안전 요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모처럼의 휴식까지 불안감 탓에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꼼꼼하게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